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시대는 끝났다. BBC와 CNN의 동시 폭로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새벽마다 수상한 건물을 드나드는 세계적 스타. 광고주들은 계약 파기를 예고했고 팬들마저 등을 돌렸죠. LA 이적 3천억이 물거품될 위기. 하지만 한 소년이 올린 15분 영상. 6시간 만에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그는 인성도 실력도 완벽한 선수야. 수억 명이 참여했고 6만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10년 약속의 진실.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에블린 리드. 런던 외곽에서 작은 보금자리인 릴리안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버린 아이들을 위한 집이죠. 낡고 소란스럽지만 이곳엔 세상 가장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요. 아이들은 그분을 캡틴 손이라고 부릅니다. 왜 캡틴이냐고요? 10살 리오가 처음 만든 별명이었어요. 우리 축구팀의 캡틴이니까 캡틴 손이라며 뿌듯해하던 리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사실 아이들에게 그는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낡은 축구공을 새로 바꿔주고 지붕에 물이 셀 때면 말없이 망치를 들고 올라가는 키다리 아저씨였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겨울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였죠. 수리비 견적이 2,000파운드가 나왔어요. 그날 밤 캡틴이 왔다가 아이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 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3시간 뒤 보일러 기사 3명과 함께 돌아왔죠. 새벽 4시까지 직접 손전등을 들어주며 수리를 감독했어요. 다음날 아이들이 캡틴 아저씨가 마법을 부렸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우리의 약속도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는 그분의 간곡한 부탁을 말이죠.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뉴스에 폭탄 같은 소식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 초읽기. 그날 아침 8살 엠마가 울면서 제게 왔어요. 선생님, 캡틴 아저씨가 미국 간대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란다.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캡틴이 떠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게. 쨍한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어느 오후, 아이들과 정원에서 파프리카를 심고 있을 때였어요. 휠체어를 탄 벤이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아저씨 계속 우리 쳐다봐요. 어제도 봤어요. 담벼락 너머 회색 승용차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썼지만 분명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되었습니다. 넷째 날 이웃집 미세스 브라운이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에블린, 그 수상한 남자가 나한테도 물어봤어. 여기 유명한 사람이 오냐고. 특히 밤에 오는 사람이 있냐고 캐물더라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누군가 캡틴의 비밀을 캐고 있는 걸까요? 닷새째 되던 날 드디어 그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죠. 가까이서 보니 더 불쾌했습니다. 그에게선 어쩐지 썩은 고기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는 듯했어요. 실례합니다. 원장님 되시죠? 저는 저널리스트 알리스터 핀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번지르르했지만 눈은 뱀처럼 차가웠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외부 취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그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가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곧 미국으로 떠난다던데 그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알리스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작은 시설이 폐쇄 위기를 7번이나 넘기면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았더군요. 2018년 화재 사고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작년 홍수 때도 매번 익명의 거액이 입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시설의 재정 기록이었어요. 어떻게 구한 걸까요? 특히 흥미로운 건 그가 종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익명 후원금이 들어오는 날짜가 항상 손흥민 선수가 상금을 받은 직후라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연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가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 캡틴이 우리 건물 근처를 걷는 뒷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3일 전 새벽 2시에 찍은 겁니다.
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한밤중에 이런 허름한 골목을 서성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다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 10년 동안이나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LA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올 거예요. 그렇죠? 알리스터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올리버가 달려와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 나쁜 아저씨가 뭐래요? 괜찮아. 그냥 길을 물어본 거야. 하지만 아이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날부터 알리스터는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이들 학교 길에 나타나 사탕을 주며 접근했고 동네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수상쩍은 질문을 했죠. 밤에 고급 외제차 본 적 있어요? 혹시 유명해 보이는 사람 본 적 없나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던 어느 날 저는 캡틴 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캡틴, 큰일이에요. 어떤 기자가 당신을 추적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에블린,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어요. 비밀은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꼭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위험해요. 그 기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늘 그랬듯 진심은 통할 겁니다. 며칠 뒤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캡틴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죠. 장난감, 학용품,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 미안해요, 에블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내일 아침 일찍 미국 가서 계약 최종 협상을 해야 해서. 그의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깨우면 울 것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느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캡틴이 선물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마치 기관 총소리 같은 카메라 셔터음이 고요한 밤거리를 갈랐습니다. 완벽해. 어둠 속에서 알리스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죠. 손흥민 선수, 아니 캡틴 손? 재미있는 별명이네요. 이제 세상이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캡틴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내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말했죠.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알리스터가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당신의 위선적인 이중생활이니까요. 그는 카메라를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지옥의 사자 같았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다고. 그리고 곧 상상도 못한 폭풍이 몰려올 거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폭풍이 결국 더 큰 기적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저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가슴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을까요? 아침 일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터졌다는 것을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 LA 이적 앞두고 밤에 이중생활 포착, 그가 허름한 골목에서 숨기는 것은? 기사의 첫 문장부터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영웅이 미국행을 앞두고 깊은 밤, 정체불명의 시설을 은밀히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죠. 알리스터 핀치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들이 기사에 도배되어 있었죠. 어둠 속에서 찍힌 탓에 흐릿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캡틴 손이 릴리안 하우스로 들어가는 뒷모습.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실루엣,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는 듯한 장면들. 모든 것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사의 추측성 내용들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연루 의혹 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 이미지 세탁용 가짜 자선.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의문형으로 교묘하게 써내려간 문장들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팬들은 격렬하게 방어했지만 안티들은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역시 연예인들은 다 그래. 순진한 이미지 다 거짓이었네. 실망이다. 제가 아는 그분과는 너무나 다른 괴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각종 언론사들이었죠. 모두가 릴리안 하우스의 정체를 캐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거절했지만 이미 몇몇 기자들이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곳이 대체 어떤 시설입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었습니다. 특히 12살 리오는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죠. 그 아이는 캡틴 손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이였거든요. 에블린 선생님, 캡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리오의 순진한 질문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리오. 캡틴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란다. 사람들이 잠시 오해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알리스터는 후속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극적이었죠. 충격, 손흥민이 드나든 시설, 알고 보니 신원 미상 아동들의 보호소. 기사는 릴리안 하우스를 마치 불법 시설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정보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 아동들의 신원이 불분명, 외부 감사를 거부하는 폐쇄적 운영. 모두 사실을 비틀어 만든 악의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캡틴 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에블린,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이들이. 캡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구단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LAFC 측도 걱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묻어났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아이들이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침묵하면 자신이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괜찮아요, 에블린. 그저 아이들만 지켜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기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그들은 특종을 원했고 진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극적인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이틀 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엉터리 증언을 했고 그것이 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거액을 주고받는 것을 봤다. 아이들이 이상한 교육을 받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SNS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샵 손흥민아웃이 트렌드에 올랐고 악성 루머들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나갔죠. 심지어 일부 극성 팬들은 릴리안 하우스의 위치를 특정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우리 선수가 왜 오는 거야? 누군가 정문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경찰을 불러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묵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캡틴 손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의 사진들이었죠. 아직 앳된 얼굴에 그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유명 선수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형 오빠였을 뿐이었죠.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더럽혀지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세상은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요.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오였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고 있었죠. 선생님, 무서워요. 캡틴 아저씨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면. 저는 아이의 방으로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리오야, 기억하렴. 캡틴 아저씨가 늘 말했잖니. 진짜 강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도 이제 일어날 때가 왔단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추측성 기사가 쏟아졌고 캡틴 손의 이미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LAFC 이적까지 불투명해질 지경이었죠. 알리스터 핀치는 마치 상어처럼 피 냄새를 맡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타블로이드들과 손잡고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손흥민 게이트의 전말, 어둠의 커넥션을 파헤치다, 팬들이 몰랐던 이중생활의 실체. 제목만 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캡틴을 옹호하던 팬들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나타나면 야유가 쏟아졌고 SNS 계정은 악플로 도배되었죠.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LAFC는 이적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성명서였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손흥민 선수와의 모든 광고 촬영을 중단합니다. 이 성명서가 나가자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따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캡틴은 수십억 원의 광고 계약을 잃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아프게 한 것은 팬들의 배신감 어린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캡틴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의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역시 숨기는 게 있다, 떳떳했다면 밝혔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죠. 저는 그날 밤 캡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캡틴,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LA 이적도 무산될 수 있어요. 에블린, 진실을 밝히는 순간 릴리안 하우스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24시간 카메라에 노출되고 사생활을 파헤치는 기자들에게 시달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만 안전하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력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를 돕고 싶었지만 그의 말도 맞았어요. 언론의 관심이 릴리안 하우스로 향하는 순간 아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릴리안 하우스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후원이 끊기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도와주던 빵집 사장님마저 더는 빵을 보내줄 수 없다고 했죠. 죄송해요, 에블린.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손흥민과 연관되면 우리 가게도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인간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돌아온 아이들이 울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쁜 곳에 사는 거예요? 캡틴 아저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8살 엠마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랑 놀지 않는다며 울었고 10살 올리버는 주먹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캡틴을 욕하는 아이들과 싸웠다는 거였죠. 그 애들이 캡틴 아저씨를 범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놀렸어요. 올리버의 멍든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리오는 하루가 다르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캡틴이 선물한 축구공을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리오야, 괜찮아? 선생님,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캡틴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아저씨가 미국 가기 전에. 그 아이에게 캡틴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리오에게 캡틴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축구를 가르쳐주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밤, 리오가 제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캡틴에게 쓴 편지였죠. 캡틴 아저씨께. 사람들이 아저씨를 욕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저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저씨가 저희한테 축구 가르쳐주고 같이 그림 그리고 잠자리 동화 읽어준 거 다 기억해요. 아저씨가 제 생일 때 특별히 만들어준 케이크,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나요. 아저씨 없으면 저는 축구 선수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미국 가시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리오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세상은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태가 터진 지 열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유명 정치인이 SNS에 글을 올렸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탈세를 위해 유령 단체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법적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조사를 시작했고 릴리안 하우스에도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부를 뒤지고 후원금 내역을 추적했죠.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익명으로 들어오죠? 개인 후원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혹시 돈 세탁이나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정당하게 후원받은 돈을 투명하게 사용했습니다. 모든 영수증과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숨기면서 후원을 했을까요?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묵묵히 도움을 주는 것이 더 고귀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릴리안 하우스에 상주하며 모든 것을 뒤졌고 아이들은 낯선 어른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리스터가 새로운 증언자를 데려온 거예요. 자칭 릴리안 하우스의 전직 직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릭 스미스라고 했고 3년 전까지 릴리안 하우스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송에 나와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죠. 손흥민이 와서 아이들에게 이상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죠. 마치 사이비 종교 같았어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편견의 프레임에 딱 맞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구세주라고 부르게 했고 매주 와서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더 화가 났던 건 방송 진행자가 그의 말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는 거였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진실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흐느꼈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부원장 헬렌이 간곡히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캡틴이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릴리안 하우스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몰라요. 헬렌의 말이 맞았습니다. 후원이 끊기고 정부 지원금도 조사 때문에 중단된 상태였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달 운영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원장 헬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리오가 사라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오의 방에는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죠. 캡틴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12살 소년이 홀로 런던의 밤거리로 나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저희는 미친 듯이 리오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죠.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몇몇 아이들까지 나서서 리오를 찾았습니다. 리오야. 런던의 차가운 밤거리에 우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리오가 갈 만한 모든 곳을 찾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무렵 헬렌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찾았어요. 방송국 앞이래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대한 방송국 건물 앞에 리오가 서 있었어요. 작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낡은 캠코더였습니다. 릴리안 하우스에서 찍은 영상들이 가득 담긴 우리의 추억이 담긴 캠코더였죠. 리오야. 제가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리오의 작은 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보여주러 왔어요. 캡틴 아저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려야 해요. 미국 가시기 전에 꼭. 리오는 캠코더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보여주려고요. 여기 다 있어요. 캡틴 아저씨가 우리랑 놀아준 거, 생일 파티 해준 거, 크리스마스 선물 준 거.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영웅이 너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려 하다니요. 리오야, 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어른들이 해결할게. 하지만 리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캡틴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진짜 용기는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방송국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왜 여기 있죠? 이 아이가. 제가 설명하려는데 리오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릴리안 하우스의 리오예요. 손흥민 아저씨에 대한 진실을 알리러 왔어요.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흥민 스캔들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였으니까요. 꼬마야, 지금은 방송국이 문을 닫았어. 내일 다시 와야. 안 돼요. 지금 당장 보여드려야 해요. 캡틴 아저씨가 억울해요. 리오의 절박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방송국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저녁 뉴스 앵커였죠. 무슨 일이죠?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앵커는 리오를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데? 리오는 캠코더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진짜 캡틴 아저씨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앵커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죠. 우리는 방송국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앵커와 몇몇 제작진이 캠코더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3년 전 크리스마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캡틴이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호,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이 왔어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캡틴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모든 아이를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리오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캡틴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죠. 리오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리오가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자 캡틴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캡틴 아저씨가 영원히 우리랑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면 속 캡틴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축구 연습 장면이었습니다. 캡틴이 아이들에게 드리블을 가르치고 있었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 친구를 믿고 친구를 위해 뛰는 거야.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실수한 아이를 격려하는 캡틴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앵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저희가 직접 찍은 거예요. 캡틴 아저씨는 매주 와서 우리랑 놀아줬어요. 리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작진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방송에 내보내야 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지만 앵커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리스터의 폭로가 너무 커진 상태예요. 지금 이걸 내보내도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때 리오가 일어섰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죠. 제가 직접 나가서 말할게요. 캡틴 아저씨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제가 다 말할 수 있어요. 12살 소년의 당찬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리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오야, 방송에 나가면 너 얼굴이 알려져.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선생님. 캡틴 아저씨도 우리를 위해 모든 걸 감수했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리오는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문을 열고 들여다봤죠. 리오는 작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리오야, 뭐 하는 거니? 영상 만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화면에는 캠코더에서 옮긴 영상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랍게도 능숙하게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유튜브요. 요즘 애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리오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자막을 넣고 음악을 깔고 중요한 순간들을 강조했죠. 선생님, 저한테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는 23명밖에 없지만. 뭐라고? 너가 유튜브를? 네, 축구 영상 올리고 있었어요.
캡틴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술들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이호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이었죠. 제목은 진짜 캡틴 손을 아시나요였습니다. 지금 올릴 거예요. 리오야, 잠깐. 이게 정말 괜찮을까? 선생님, 저도 알아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캡틴 아저씨가 늘 말했잖아요. 옳은 일을 하는데 때는 없다고. 리오는 망설임 없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원장님, 리오 영상 보셨어요? 난리예요. 헬렌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리오의 영상은 불과 6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트위터에 공유했고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였죠. 영상을 다시 보니 리오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리오입니다. 12살이고 릴리안 하우스에 살아요. 영상 속 리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캡틴 손 아저씨를 나쁘게 말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전환되자 시간 순으로 정리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4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캡틴이 처음으로 릴리안 하우스에 축구 골대를 설치하는 장면이었죠. 이제 너희들도 제대로 된 골대에서 연습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3년 전 여름 캠프였습니다. 캡틴이 아이들과 텐트를 치고 있었죠. 별을 보면서 자는 거야.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 캡틴 아저씨, 저 별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세 번째는 2년 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캡틴이 각 아이에게 맞춤형 선물을 주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고급 물감 세트. 소피는 책을 좋아하니까 해리포터 전집. 벤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기타. 모든 아이의 취향과 꿈을 기억하고 있는 캡틴의 세심함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은 작년 리오의 생일이었습니다. 리오야,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캡틴이 건넨 것은 자신이 실제 경기에서 착용했던 유니폼이었습니다. 등번호 7번과 함께 To My Little Brother 리오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죠. 이걸 입고 꿈을 향해 달려가렴. 형이 항상 응원할게. 영상 속 리오가 눈물을 흘리며 캡틴을 안는 장면에서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속았어. 미안해요 손흥민 선수. 리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알리스터 핀치 나와.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영상 마지막이었습니다. 리오가 캠코더를 들고 직접 찍은 영상이었죠. 캡틴 아저씨, 제가 나중에 크면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왜? 아저씨는 유명한 사람인데도 우리를 잊지 않았잖아요. 저도 성공하면 릴리안 하우스를 도울 거예요. 리오야,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란다. 그럼 아저씨는 이미 성공한 거네요? 아저씨는 제 희망이거든요. 화면 속 캡틴이 리오를 꼭 안아주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댓글은 계속 늘어났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시간 만에 50만, 2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죠. 유명 유튜버들이 리액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언론사들도 이호의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용기가 만든 반전, 숨겨진 진실, 이호가 밝힌 손흥민의 진짜 얼굴. 하지만 알리스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반박 기사를 냈죠.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 아이를 이용한 동정심 마케팅인가? 역겨운 제목이었지만 이미 판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리오의 순수한 목소리가 만든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죠. 리오의 영상이 화제가 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선수였던 게리 리네커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리오의 영상을 봤습니다. 이것이 연기라면 이 아이는 할리우드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것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한 선수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의 트윗은 순식간에 10만 개가 넘는 리트윗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축구계 인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뛴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도 최고의 사람입니다.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일은 축구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의심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손흥민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쉽게 입장을 바꾸지 못했죠. 바로 그때 리오가 또 다른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저 생방송하고 싶어요. 뭐라고? 유튜브 생방송이요. 사람들이 직접 질문하게 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리오, 그건 너무 위험해. 악플러들이. 괜찮아요. 캡틴 아저씨도 매일 악플 받으면서 견뎠잖아요. 결국 저는 리오의 생방송을 허락했습니다. 단,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조건으로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응원과 질문, 그리고 일부 악플이 섞여 있었죠. 증거를 더 보여줘. 왜 이제야 나선 거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리오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요? 잠깐만요. 리오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캡틴이 보낸 편지들이었죠. 이거 보세요. 캡틴 아저씨가 매달 보낸 편지예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매번 다른 내용이에요. 편지를 하나씩 카메라에 보여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오에게. 지난번 경기 잘 봤어. 너가 넣은 골 정말 멋있더라. 계속 연습하면 분명 프로가 될 수 있을 거야. 리오야, 수학 시험 걱정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시청자들이 점점 리오의 진정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채팅으로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왜 너희를 도왔을까? 리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캡틴 아저씨가 그랬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 외로웠대요. 독일에 혼자 축구하러 갔을 때 가족이 너무 그리웠대요. 그때 어떤 분이 도와줬대요. 그분이 우리 원장님의 남편분이었어요. 시청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토마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캡틴 아저씨한테 우리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캡틴 아저씨가 우리 형이 된 거예요. 채팅창이 감동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울고 있어요. 손흥민 최고다. 리오 너도 최고야. 생방송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상자들을 모두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의 기억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자 캡틴이 보낸 첫 편지가 나왔습니다. 8년 전 정확히 남편 토마스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에 도착한 편지였죠. 존경하는 에블린 여사님께. 토마스 선생님의 부고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릴리안 하우스의 아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 올림. 편지를 읽으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찾아온 젊은 청년이 얼마나 진지한 표정으로 약속했는지. 두 번째 상자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캡틴과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수천 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었죠. 저는 사진들을 연도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진마다 스토리가 있었고 캡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캡틴이 아이들 각각에 대해 작성한 성장 기록부였어요. 42명의 아이 모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리오 축구에 재능 있음. 자신감 부족하지만 계속 격려하면 좋아질 것. 좋아하는 음식 스파게티. 싫어하는 것 어둠. 꿈 프로 축구 선수. 엠마 그림에 소질 있음. 내성적이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림. 좋아하는 색 보라색. 특기 종이 접기. 꿈 일러스트레이터. 올리버 리더십 있음. 정의감 강하지만 가끔 충동적. 좋아하는 과목 역사. 롤모델 넬슨 만델라. 꿈 변호사. 모든 아이의 특성과 꿈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어떻게 도와줄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저는 또다시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회견 장소는 릴리안 하우스의 강당이었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알리스터 핀치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리안 하우스 원장 에블린 리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견장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꺼낸 것은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10년간의 후원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보내준 후원 내역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금액을 공개하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총 누적 금액이 50억 원을 넘었거든요. 한 선수가 이렇게 거액을 조용히 기부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캡틴에게 보낸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였죠. 캡틴은 모든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바쁜 시즌 중에도, 원정 경기 중에도, 심지어 월드컵 기간에도 빠짐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임스에게. 너가 그린 그림 정말 멋있더라. 특히 하늘을 나는 용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어. 너는 분명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다음에 만나면 같이 그림 그리자. 캡틴 소니. 소피에게. 수학시험 100점 맞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푸는 너 모습이 정말 멋져. 너가 원하던 수학 문제집 선물로 보낼게. 캡틴 소니. 벤에게. 휠체어 농구대회 우승 축하해. 너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알아.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걸 너가 증명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캡틴 소니. 편지를 읽는 동안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갔습니다. 몇몇 기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카메라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죠. 그때 알리스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숨긴 겁니까? 떳떳했다면 공개했어야죠.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알리스터 씨, 당신은 정말 모르시나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무슨 말입니까? 캡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고 하셨죠. 저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8년 전 계약서가 있습니다. 캡틴이 처음 후원을 시작할 때 작성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후원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가 요구한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공개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거짓과 왜곡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리오와 다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아이들이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캡틴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때 벤이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벤입니다. 6살 때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모두가 제 미래는 끝났다고 했죠. 하지만 캡틴 아저씨는 달랐어요. 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휠체어를 타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같이 농구도 하고 수영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 패럴림픽을 꿈꿀 수 있는 건 다 캡틴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어서 엠마가 나섰습니다. 저는 엠마예요.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4살 때였죠.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입양 가족들도 저를 다시 돌려보냈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회견장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캡틴 아저씨가 말했어요. 엠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내가 증명해 줄게. 그리고 정말로 매주 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올리버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아빠는 감옥에 있어요. 학교 애들이 범죄자 아들이라고 놀려요. 하지만 캡틴 아저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더 많이 챙겨주셨죠. 아이들의 진솔한 증언에 회견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자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릴리안 하우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말이죠. 화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 남편 토마스와 앳된 얼굴의 손흥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 남편 곧 토마스 리드입니다.
15년 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유소년 선수로 고생하던 손흥민 선수를 만났죠. 저는 토마스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읽는 동안 회견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알리스터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마지막 일기를 읽고 나자 회견장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기자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죠. 일기를 공개한 후 회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죠. 이 사진은 토마스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찍은 것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병상에 토마스와 손흥민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토마스는 수척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고 손흥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토마스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녹음했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속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녹음이 끝나자 회견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는 8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알리스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알리스터의 전 동료였던 젊은 기자 올리비아였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올리비아 클라크입니다. 3개월 전까지 알리스터와 같은 신문사에서 일했죠. 그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알리스터가 이 사건을 조작한 증거가 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알리스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소리야, 올리비아 너. 알리스터,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올리비아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알리스터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죠.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알리스터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죠. 이게 사실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다른 조작도 있습니까? 알리스터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회견장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알리스터 핀치 씨, 명예훼손과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알리스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동안 올리비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릴리안 하우스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명의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신사였는데 저는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토마스 리드의 대학 동창이자 손흥민 선수의 첫 후원을 중개한 사람입니다. 92세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15년 전 토마스가 저에게 한 한국 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이라고.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의 첫 스폰서를 연결해줬죠. 그는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때 계약서입니다.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첫 계약금의 절반을 릴리안 하우스에 기부하겠다고 자필로 적어놨습니다. 19살 소년이 말이죠. 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매년 수입의 30% 이상을 꾸준히 기부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의 재정 자문을 맡고 있거든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더럽혀지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그때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더 떴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었죠. 이것은 어제 병원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는 목발을 짚은 손흥민이 소아병동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마다 들러 아픈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죠. 손흥민 선수는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것도 비밀리에요. 간호사 한 명이 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5년째 우리 병원 소아암 병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언론에 알린 적 없죠.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손흥민의 숨겨진 선행을 증언했죠. 그때 리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캡틴 아저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숨기냐고요. 모두가 리오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어요. 리오야, 태양은 자기가 빛난다고 자랑하지 않아. 그냥 빛날 뿐이지. 사랑도 마찬가지야. 진짜 사랑은 조용히 하는 거야. 리오의 순수한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알리스터 핀치는 구속되었고 그가 일했던 타블로이드는 폐간되었습니다. 반면 릴리안 하우스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자원봉사 신청이 넘쳐났죠. LAFC도 이적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다린 것은 캡틴의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병원에서 퇴원하며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장소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구단은 이 기자회견을 일반에게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6만 석이 모두 매진되었죠. 사람들은 손흥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도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수만 명의 팬들이 써니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리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캡틴 아저씨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야 세상이 알게 된 거야. 우리만 알던 비밀을. 오후 3시 정각 손흥민이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죠. 6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5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눈시울을 붉혔죠. 마침내 박수가 멈추고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역시 사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 사람일 뿐입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년 전 저는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죠.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토마스 리드 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토마스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한 가지 부탁을 하셨죠. 릴리안 하우스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손흥민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을 나눈 것 뿐이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공개했다면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나팔 불지 않는 선행이 진짜 선행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는 관중석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더 많은 선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프라미스 파운데이션 약속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경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의 고아들,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직접 이 재단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리오와 릴리안 하우스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왔죠. 이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요. 손흥민은 리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오는 12살이지만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는 리오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골든부츠 트로피였죠. 이것은 너 것이야, 리오. 너가 진짜 챔피언이니까. 리오는 눈물을 흘리며 캡틴을 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6만 관중이 감동의 환호를 보냈죠. 손흥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저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골을 넣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골은 경기장 밖에서 넣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것, 희망을 심어주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넣고 싶은 가장 위대한 골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릴리안 하우스와 약속 재단에 보내준 후원금입니다. 100억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새로운 보호시설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메시, 호날두, 음바페, 홀란드.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들이었죠. 메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손흥민의 약속 재단에 동참합니다. 축구는 경쟁이지만 사랑은 하나입니다. 호날두도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를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가대표팀 동료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원을 만들고 한국의 전통 인사를 했죠. 주장 김민재가 말했습니다. 형이 보여준 정신, 그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손흥민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토마스 씨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저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약속을 하려 합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6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하늘을 울렸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중들이 하나둘씩 촛불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6만 개의 촛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리오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캡틴 아저씨, 사랑해요. 우리가 아저씨의 꿈을 이어갈게요. 미국 가셔도 우리는 영원히 아저씨를 기억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캡틴. 그 순간 경기장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프롬 런던 위드 러브 런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흥민은 무대 중앙에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한 기자의 악의적인 펜은 결국 더 큰 기적을 낳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빛이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된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트로피의 개수가 아니라 나눈 사랑의 크기로 기억된다는 것을. 10년간 조용히 지켜온 약속,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릴리안 하우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손흥민의 약속 재단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죠.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는 숨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주세요.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